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까? 한 사회의 계층구조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사회이동이라고 한다. 사회이동은 이동 방향, 이동 원인, 세대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이동. 수직이동은 어떤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계층적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상층이동과 하강이동이 있다. 수평이동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지위만 변하는 것이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구조적 이동은 신분제 철폐, 혁명, 전쟁,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등 세대를 가로질러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일생 동안의 계층적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사회 이동의 가능성과 조건에 따라서 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계층 간 수직 이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쇄적 계층 구조, 반대로 계층 간 수직 이동의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태어날 때부터 계층적 지위가 정해졌던 신분제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기속 지위가 중시된다. 개방적 구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지위 획득이 가능한 사회에서 나타나며 성취 지위가 중시된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사회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개방적 계층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보다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며 정치적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모, 인종, 종교, 사상, 취향 등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기본적인 인권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기도 하는데 이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주류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 내에서 주류 집단에 비해 권력의 열쇠에 놓여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반드시 수적 소수를 뜻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소수가 아니지만 많은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아왔다. 또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서는 소수자가 아닐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인종, 민족, 언어, 지역, 나이, 종교, 장애, 성, 계급, 문화, 가치관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한다. 장애인, 여성, 빈곤층, 노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사회적 가치 배분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배제와 같은 차별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소수자는 주류 집단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당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회적 차원에서 주류 집단과 소수자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크게 사회제도적 측면과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교정하고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 집단 스스로도 차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지만 사회적 성은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다. 남녀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성별 차이를 이유로 사회적 지위, 권력, 위세 등에서 특정 성이 차별받는 현상을 성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성불평등 현상은 개인 간의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성불평등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해왔다.
예를 들어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정치 참여도 제한받았다.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는 우선 성 역할의 차별적 사회화를 들 수 있다. 여자아이는 여성다움을, 남자아이는 남성다움을 유지하도록 요구받는 차별적 사회화를 통해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정치, 경제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가부장제의 바탕을 둔 사회구조를 들 수 있다. 가정 내 의사결정 권한을 남성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가부장제는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거나 직업세계에서 여성은 주로 남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성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차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구조적인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많은 성차별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남녀차별적 고용 관행이나 여성에게 불리한 근무 환경을 제거하여 평등한 근무 환경 및 승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남녀가 함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소득이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파악한다. 경제가 성장하여 사회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빈곤은 개인적으로 생계유지 곤란, 건강 손상과 정신적 황폐 및 소외 등을 초래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제한한다. 또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시각에서는 빈곤이 게으름, 무절제, 성취 동기 부족 등 개인적 노력이나 또 능력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근로빈곤층과 같이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계급, 성, 인종 등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특정 집단의 빈곤 탈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빈곤 탈출 의지를 갖고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보조 등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 빈곤층에 대한 비난이나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 속의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동하지만 살아가다가 빈곤, 질병, 장애, 실업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이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은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빈곤과 같은 어려움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빈민구제도 민간의 자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빈부격차, 실업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취약 집단의 어려운 삶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한다. 이를 위해 경제 및 사회 영역에서 확장된 사회보호체계를 통해 전체 국민이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기업,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닌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며 대상자의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개인과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보험료를 마련하며 가입자 간 상호 보조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재산 및 소득 등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어느 정도 지닌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